네. 이철환 위원장님, 네. 그 부패방지국장 돌아가신 분 잘 알고 계시죠? 예, 물론입니다. 네, 국가청렴위원회 출신으로 공직생활 대부분을 부패방지 업무에 매진한 분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영국에서 부패방지 분야 석사학위도 받으시고 또 행정학 박사학위도 받으셨다고 하던데 예, 맞습니까? 그것도 들었습니다. 예. 위원장님, 김 국장님의 사망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사망 원인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경찰이나 사체 검안의 그런 조사 결과, 검의 결과가 나가 있고요. 또 이제 구체적인 또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또 지금 순직 그 처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순직 처리 절차에서 구체적인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제가 묻는 거잖아요. 네. 사망 이유가 뭐인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 군대에서도 자살 사건이 있었을 때 그 과거에는 그냥 자살이라는 사망으로 끝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살에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심리해부라는 것을 합니다. 심리해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심리해부. 해부. 예, 네. 몸을 해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살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심리 해부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자살에 이르게 된 거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고 혹시 거기에 군 당국이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또 시정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건 맞는 방법이죠. 그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간접적인 자료들이 있는데 6월 27일 날 이지문 이사장과의 통화 중에서 보면은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배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힘들다. 8월 6일 날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보면은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다. 심리적으로 힘들다. 8월 9일 날 그 유서에서 보면은 심신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종결에 반대한 위원들에게 권익위 모든 사람이 다 종결이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문자에 이르러 봤을 때 그 심리적 압박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그 원인이 김건희 명품 가방 종결 이것 때문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향후 조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과도한 업무가 있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의를 하는 그렇게 부분입니다. 말씀하셨죠. 그 업무상 스트레스가 무엇 때문에 받았느냐는 거예요. 업무가 과중했기 때문에만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 스트레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소신과 위배되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으로 힘들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인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확인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그 본인이 조사위원회 꾸려졌습니까? 조사위원회는 꾸려지지 않았고요. 본인이 순직 그 유족 급여 청구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관계 부처에서 지금 조사를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는 조사 안 합니까? 예, 권익위에서는 별도 조사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외압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그 외압의 당사자가 지금 버젓이 거기에 부위원장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사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알기로는 당사자들께서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또한 굳이 의결권도 없는 분한테 외압을 가할 이유도 없었다. 그렇게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굳이 외압을 행사할 이유가 없었다는 건 누구 판단입니까? 그건 제 판단입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대다수의 그 위원장님 네,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는 것은 누구 판단입니까? 그것도 위원장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8월 19일 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것은 뭐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제가 확인됐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본인이 남긴 자료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네. 외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 유족께서 유서를 제출해 주지도 않았고 그런 개인 간의 그 SNS 상의 어떤 대화 내용을 저희가 받아본 바가 없습니다. 조사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그 정승윤 위원장님은 계속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보니까 사직의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던데요. 사직 의사를 표명했고 사무처장직도 내려놓으시겠다고 지금 순직 처리 기한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없으니까. 예, 그런 거죠. 예, 순직 일단 여부를 조사할 때 핵심 조사자가 피조사자가 지금 부위원장인데 그분을 그대로 놓고 조사할 수 있습니까? 뭐 조사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그 종결 사건 관련해서요, 위원장님. 최근에 질의응답 게시판에 서면 질의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이나 전통엿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권익위 답변이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예. 예, 지금 카드뉴스 혹시 내놓은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최근에 그 보고를 받아서 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법령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품 선물은 금액에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이거죠? 예, 이것이 지금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도 상관없다. 이거죠? 예, 직무상 관련이 없다면 상관없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받아도 된. 예, 직무상 관련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영도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금 카드 뉴스는 네, 그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 그 위원회를 그렇게까지 예. 말씀하시면 안 되신다고 생각되고 어쨌든 지금 그 카드 뉴스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18년부터 똑같은 내용의 그 우리가 법령 설명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예. 우리 유철한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익위가 지난 7월에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했었죠? 예, 다시 잠깐 못 들었습니다만. 악성민원 실태조사. 예.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이 많이 심각한 모양입니다. 뭐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예. 최근에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악성 민원인 때문에 김포시 공무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 중에 악질적인 민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에 대한 뭐 과도한 요구라든가 또는 욕설 뭐 이렇게 폭행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24년 3월 기준 악성 민원 건수가 2,784명, 상습 반복적으로 민원 제기해서 담당자를 괴롭히는 것이 전체 48%, 폭언과 폭행이 40%를 차지한다고 그러네요. 지금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과 갑질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이 벌써 8명이랍니다. 그죠? 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 이 정도인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악성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은 저희 그 공직 사회가 좀 대처가 좀 미온적이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권익위에서 악성 민원 대응 방안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그 민원의 빠른 처리,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과도한 민원이라든가 폭행이 있으면은 악성 민원을 각하한다든가 또는 민원에 대해서 형사적인 고소고발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님 사견입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갑질, 협박 물론이고 보복성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고 맞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상식을 벗어난 악성 민원으로 가루와 중압감이 과도해지면서 공무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것 같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그래서 그런 대책을 저희가 권익위 차원에서도 만들어서 각 공직사회에도
제도 개선 권고를 하려고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악성 갑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갑질이나 폭언,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공무원들에게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탄핵하고 청문회 열어서 폭언과 막말한다는 점 고려한다면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은 이거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흘 전에 가방이 청문회에 잠깐 참석했을 때에 이 야권의 총공세로 방통위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피로감 호소하고 있고 모이면 신세 한탄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정상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이쯤 되면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이 정치권의 공무원에 대한 돈 없는 갑질, 폭언 이거에 대한 방지도 권익위 차원에서 좀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준비 좀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열린 현직 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에서 우리 전현희 의원께서 고위 간부 극단적 선택 관련해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망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대리 사과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모 인터뷰에서 그 고인 빈소에 찾아가가지고 정성윤 부위원장 만나가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일종의 폭언이고 폭력이라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것은 부당한 언사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다시 인터뷰에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명예훼손 아닙니까? 예, 아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제가 개원 이후에 우리 야권에서 연이은 탄핵안 발의하고 청문회 열어가지고 부처 고위공직자들 물론이고 실무자들까지 이 악성 민원 이 다를 바가 없는 이 자료 요구와 뭐 여러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국회가 열린 이후에 80일 동안 가방, 백 관련해 가지고 받은 자료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8차례, 민주당에서 80회를 했더라고요. 단순 계산이지만 영부인 가방 관련해 가지고 10배의 자료 요구를 했고 80일 동안 매일 한 번꼴로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매일 한 번씩 자료 요구를 하면서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요구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폭력 아닙니까? 예, 그걸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여러분들 그 질의할 때 잠시만 멈춰주세요. 잠깐 시간 좀 멈춰. 의원님들 그걸로 인해서 상대 의원 질의할 때 좀 예. 조용히 좀 해주세요. 업무가 과도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질의에 질도 있는 거예요. 의원님, 자, 시간 멈춰. 신장식 의원님, 제가 의원님 질의할 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신장식 의원님, 지금 저 질의할 때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의원님, 잠깐만. 아니, 신장식 의원님. 신장식 의원님, 아니, 자기하고 의원이 다른 질의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의원님들 할 때마다 그러면 의원님 다 끼어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래 하면 안 되고. 국회의원의 질의를 폭력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뭐 하는 무슨 거예요? 생각입니까? 본인 국회의원의 질의권을 폭력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아니 잠깐만 아니 강명구 의원 앉으세요. 아니 잠깐만 아니 취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질의 중에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질의 중에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당당하다고 큰 소리 치나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게 폭력입니까? 아니 그건 나중에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비판하라고 하는데 질의 중에 하지 말라는데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국민들 보고 계신데 아니 내가 질의 중에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 내용을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룰을 지켜주셔야지. 아니 가만히 계세요. 시간
남아 있죠. 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강명구 의원 계속 질의하세요. 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네, 하세요. 예. 돌아가신 권익위 간부께서 힘들다라고 글을 남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많은 우리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이런 악성 갑질과 폭언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뿐만 아니라 악성 갑질, 폭언, 막말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님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고인이 그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그 의견도 있습니다. 성실히 답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부패 방지하는 게 우리 지금까지 권익위에서 해온 일들이잖아요.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 망언, 막말, 폭언 이거 악질적인 행동 아닙니까? 이거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위에서 이런 거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드린 됩니다. 예.